안녕하세요. 스타길리그 윤광목 대표입니다. 3월 11일 월요일 오후 4시 3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 활기차게 출발하셨습니까? 주말에 우리 멋진 구독자님께서 그 종목 질문과 함께 답변을 해주면 그 구독자 70명, 그때 63명 정도 됐었는데 70명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가 정말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제 일요일 날 오전 정도 되니까 정말 7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슨 숫자를 대중화 시켜가지고 그 대중화들의 조회수를 통해서 어떤 뭐 광고 수익 같은 거를 추구하는 그런 유튜브들하고는 컨텐츠의 성격 자체가 다르고 저희가 지향하는 유튜브는 제가 제공하는 이 증시 관련 콘텐츠가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의 공감대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찐 구독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정말 찐 구독자 분들이 한 300명만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 300명들과 함께 제가 강연도 자주 하고, 또 그 포트폴리오 개발 같은 거를 함께 하는 그런 소통의 공간, 소통의 통로로서 이 유튜브를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많이 성원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만 올려놓으시는 그 구독자 말고 그 주식 투자라든지 이 자산 증식이라든지 이 재테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컨텐츠를 들으면은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장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미리 이렇게 잡아왔어요. 제가 미리 주제를 리스트를 올려놓고 하는 날은 혹시라도 진행하면서 이 주제를 빼먹거나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올려놓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고요. 오늘 첫 번째는 이슈로서 중국 양회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양회라고 하니까 누가 양해를 왜 주식 시장에서 중국 양해를 관심을 갖는지 아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국 양해니까 쌍용양해나 성신양해처럼 한국의 시멘트 회사들이 어, 그 양해해서 어떤 경기 부양 같은 거 아니면은 인프라 투자 같은 거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쌍용양해나 성신양해 같은 시멘트 업종도 수혜를 보기 때문에 양해 아닌가요?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죠. 여기서 양해는 시멘트를 의미하는 양해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회의의 모습을 하고 있죠. 여기 시진핑 이렇게 있고요. 여기 영어로 보시면은 two sessions라고 돼 있어요. two sessions. 두 개의 회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두 개니까 양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저기 북한강인가요?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갈라지는 저쪽에 가면은 양수리라고 하잖아요. 양수리. 양평 그쪽 지나가지고 양수리라고 하잖아요. 양수리를 다른 말로 두물머리라고 해요. 두물머리. 두 개의 물이 상류에서 만난다라고 해서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는 거잖아요. 두물머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양회는 두 개의 회의를 의미하는 거다. 두 개 회의인데 중국에서는 일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제 최고의 이제 조직이죠. 시진핑을 주석이라고 하나요? 주석으로 하는 이 중앙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이제 회의의 성격이 아니라 조직의 성격으로서 이 커미티 형태로서 있는 것이고, 이제 회의의 형태로서 두 개의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게 전국인민대표회의라는 것이고, 이거는 영어로 NPC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CPPCC. 그래서 2번하고 3번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회의를 합해가지고 양회라고 하고요. 이 양회에서는
2024년도에 양해라고 했다고 하면은 2024년도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제 정책을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든지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AI 쪽은 얼마를 투자하겠다라든지 이런 경제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 이 양회에 관심을 그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이라고 하는 그 대국에서 또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다른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 의존도가 중국이 제일 크니까 중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3월 달이 되면은 항상 중국 양해를 주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최근에 한 5년 정도, 최근에 한 5년 정도는 양회의 시그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한 5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최근 한 5년 정도에는 이상하게 예전 같으면은 양회 주변에 주가가 뭐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테마를 형성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근래 한 5년 동안은 이런 현상들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예전처럼 두 자릿수 성장 시대가 아니고 성장률이 뭐 한때는 뭐 4%, 3%까지도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엔데믹 이후에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한 5% 정도, 5%대 6% 정도 이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 미국의 견제를 받고 미중 그 무역 분쟁 이런 거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옴으로써 그 한국이나 그 다른 나라 글로벌 증시에 어떤 모멘텀을 제공해주는 그 양회의 시그널 효과가 최근 한 5년 동안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2024년도 지금 중국이 좀 경기 부양책, 주가 부양책 그런 그 그런 코드 또는 모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올해 양회에서 좀 커다란 이펙트가 있는 그런 사안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오늘 폐막한 것 같은데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이 특별한 한방 같은 거 없이 그냥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뚜껑에 이제 뭐 그 잔치에 뭐 별로 건진 것이 없다 이런 형태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 중국 양해는 증시에 시그널 효과를 제공하지는 못한 것 같다, 못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양해가 이 증시에서 왜 중요한 그 관심거리였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또 지금이나 뭐 최근 5년 동안에는 영향을 안 줬지만 또 어느 순간부터는 이 양해에 따라 가지고 증시가 막 크게 요동치는 그런 해가 올 수도 있잖아요. 또 중국이 경제 성장 속도라든지 그 경제 그 정책이 크게 변혁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해하고 그 한국 증시, 글로벌 증시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 3월 달이 되면은 중국 양해가 많이 나온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거는 뭐 최근 5년이었다면은 양해는 최근 한 15년, 최근 한 15년은 1월 효과도 나지 않고 있음. 자, 예전에 2000년대 뭐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1월 달 되면은 막 각종 그 1월 달 되면은 제누어리 이펙트라고 했잖아요. 이 제누어리 이펙트. 한국말로는 1월 효과인데 이 제누어리 이펙트가 굉장히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1월 달은 통계적으로 어 주가가 강세인 달이 많았었어요. 1월 효과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왜냐면은 아무래도 성장 가도에 있는 성장 그 궤도에 있는 그런
그 신흥국들,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모멘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년이 되면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들이 나오기 때문에 1월에 막 테마를 형성하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효과가 있었었고, 뭐 이제 그 선진국 증시도 역시 그런 이제 패턴이 있었는데, 뭐 지금 선진국 증시는 아직 계속 강세만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1월이라고 해서 특별한 그 시그널 같은 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선진국 증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신흥국 증시들도 이 1월 효과가, 이거 1월 효과 제너럴 이펙트라는 그 용어는 뭐 그 논문이라든지 저널 같은 거에도 공공연하게 등장하는 마치 공식 용어처럼 사용했던 용어인데, 이 효과 자체가 최근 15년 정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용어도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최근에요. 네, 그래서 양회와 1월 효과가 최근에는 어떤 그 증시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또 이 경제라는 거는 계속 그 사이클을 가지고 변화를 하니까 또 어느 시점이 되면은 1월 효과나 양회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로 다시 부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 한 가지 뭐 자랑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CPPCC라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CC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C는 뭐 이제 차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자가 들어갈 테고, 뭐 중국은 인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people 해가지고 CP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CPPCC가 이제 아까 그 중앙위원회 를 빼고 양회에 들어가니까 이 CPPCC가 굉장히 고위층이죠. 고위층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죠. 물론 이 전국인민대표회의 대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제 공산당의 고위층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여기 서열이 높은 사람들이 앞에 있고 서열이 낮은 사람들, 뭐 이제 그 뭐 사무국 같은 데서 있는 직원들이 저 뒤쪽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쪽 뒤쪽에 있는 분들하고 중국에서 같이 식사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경련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조직이 그래도 우리나라 그 굉장히 큰 조직이니까 정경련이요. 뭐 지금은 좀 뭐 위상이 조금 위축이 되긴 했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위상이 큰 경제단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애널리스트 역할을 했지만 또 국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중국 출장 같은 데서 이 CPPCC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근데 중국에는 워낙 먹을 것이 많으니까 혹시 막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원숭이 뭐 골 막 이런 요리 나오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원숭이 그 골 요리까지는 안 나왔지만 정말 딱 뚜껑 여니까 개고기. 근데 우리 한국에서 먹는 그런 양념이 잘 된 그 개고기하고는 다른 그런 개고기 요리가 나온 적이 있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왜 그렇게 좋은 정형전 직장 그만두고 지금 우리하고 유튜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나중에 사석에서 물론 저 잘린 적은 없고 제가 그만뒀어요. 나중에 사석에서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커피 타임이나 아니면은 그 맥주 타임에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요. 자, 파생상품 두 번째 꼭지 주제는 파생상품 수급 트레이싱인데, 제가 그 개장전 멘트 같은 거 쓸 때, 개장전 멘트 같은 거에서 이 트레이싱이라는 단어를 가끔 써요. 트레이싱.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식이니까 트레이딩하고 이 트레이딩 매매하는 거요. 그 매매하는 거를 제가 잘못 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 트레이딩을 얘기한 게 아니고 트레이싱을 얘기한 게 맞아요. 그래서 아이고, 또 영어로.
트레이싱, 트레이스가 추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특히 만기일, 옵션 만기일이나 동시 만기일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는 그 파생수급 트레이싱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파생수급의 변화를 추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 이제 이번 주 예, 이제 동시만기일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뭐 신문 시황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동시만기일 얘기하는 시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시만기일에는 동시만기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파생시장 수급을 왜 두 번이나 이렇게 써놨지? 이 수급을 트레이싱을 파생 수급을 트레이싱을 해야 된다. 매일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트레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생 수급은 막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옵션 수급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 변화를 다시 예측도 해야 되지만 기존의 예측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파생 수급 트레이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파생 수급 트레이싱을 잠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전에 그 차트 하나만 먼저 보시면은, 이거 나스닥 차트인데, 그 나스닥 일봉으로 봐야죠. 일봉. 예,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제가 그때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장마감, 그때 장마감 했을 때가 한국은 일주일 장마감 끝났고, 제가 이 방송 찍었을 때는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는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위치에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이 저항이 있어서 계속 이런 데서 이렇게 추세선 있잖아요. 추세선을 지키고 올라왔기 때문에 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볼린저 밴드 이 검정색 제가 표시해놨던 그 상단을 맞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주 목금 장마감 유튜브를 이어서 같이 보시면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얘기를 했었고, 그날 밤 새벽에 열렸던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고가로 잠깐 속임수가 나오는 듯 했지만, 이렇게 장대 음봉이 크게 나오는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왔어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도 한번 볼까요? S&P 500도 네, S&P 500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말 미국 증시의 본격적인 조정 신호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오늘 한국 증시가 코스피가 더 강하게 하락을 했겠죠. 오늘 SK 하이닉스가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그 엔비디아가 5.5% 하락했으니까 이게 이제 조정 신호로 파악을 했다라면 오늘 한국이 한 번에 더 하락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세선에서 계속 또 반등을 지켰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또 여기 이 하루 하락만 가지고 추가 하락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크게 반영이 안 되면서 코스피가 한 0.77% 정도 하락하는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이 그렇게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아까 파생수급 트레이싱을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하락을 했구나, 이거를 왼쪽에다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파생수급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구나,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를 같이 올려놓고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보시면은 어떤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양쪽을 보는 거니까 균형 있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이거 보시면은 이거 자주 보셨죠? 선물 보시면은 오늘 뭐 이제 3%, 한 1%, 0.86%네요. 이제 지수 폭만큼 이렇게 이제 다시 하락을 해서 다시 359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오늘 좀 특이사항을 보면은 어때요? 지금 3월물, 6월물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월물이 이렇게 이쪽 당월물보다 하락폭이 적죠.
그러면서 스프레드가 좀 더 다시 벌려졌어요. 그렇죠? 여기 359.059, 여기 360이니까 1.25로 벌려졌잖아. 1.25로 벌려졌으니까 지난주 목요일보다도 지난주 금요일보다도 어쨌든 스프레드는 넓어졌어요. 그런 제가 스프레드가 확장이 된다. 이거는 컨탱고의 의미고 그 의미는 동시만기일 이후가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증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번 그 목요일까지 동시만기일에 어떤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죠. 미국 증시가 지금 이제 조금 어쨌든 조정할 것 같은 모습이 더 강해졌으니까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 스프레드가 같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이 당월물에 비해서는 덜 하락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도 동시만기일 변동성 이후에 그 주가의 복원력도 빠를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스프레드조차도 내일 모레 또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트레이싱을 해봐야 알겠지만 오늘의 모습은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거 선물 이거 보여드린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또 다시 넘어가고. 자, 오늘 그냥 수급을 보시면은요, 수급 중에서 한 가지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마 오늘 코스피가 이제 0.77%밖에 하락하지 않은 부분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밤에 미국 상황을 다시 또 봐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선물 이렇게 매도를 했잖아요. 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어쩌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하락을 예상을 하되 개인들이, 잘 들으세요. 개인들이, 계속해가지고 짧은 조정, 고가갱신 이런 형태로 미국이 움직였잖아요. 최근에요. 짧은 조정, 고가갱신 이런 형태로 움직였으니까 외국인들은 하방을 겨냥을 하되 개인들이 약간 이렇게 오늘처럼 한 0.77% 뭐 이렇게 하락한 데서 개인들이 또 오르겠지 하면서 상방에 베팅을 해주기를 외국인들은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외국인이 그 개인들한테 상방몰이를 하고 싶었을 수가 있는데 요즘 영악한 개인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상방몰이라는 얘기는 개인들이 콜옵션을 많이 매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많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27억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70억 이 정도로 강하게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 외국인이 이 선물을 더 많이 팔면서 하락을 더 크게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개인들이 상방 베팅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외국인들도 그 상방 몰이가 안 되니까 빠른 속도로 하락을 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 상방몰이가 일단 1차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그 100억 단위로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세차게 선물 매도를 더 크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요.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개인들 심리가 콜옵션을 더 사가지고 물타기를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물타기를 하면은 그걸 빌미로 해서 외국인들은 더 하방 공격을 강하게 밀어붙이거든요.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오늘도 장중 내내 그런 거를 유도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개인들한테 상방몰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었는데 개인들이 쉽게 그 상방몰이 쪽으로 몰리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후 마지막에 그나마 이렇게 한 27억 정도 상방 쪽으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몰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장 막판에
낙폭이 약간 늘어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지금 분석 드리는 것이 맥락이 있는 그냥 뭐 갖다 붙이는 분석이 아니라 증시에서 분명히 맥락이 있는 분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온 배경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주식 선물들 관련해서 잠깐만요. 세 번째 꼭지를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까? 세 번째 꼭지는 지금 주식 선물로 보는 관심주 이렇게 제가 만기일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뭐 모레가 아니고 저는 만기일, 모레, 목요일 만기일 이후에 관심을 가지면 만기 당일이나 이때쯤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관심은요. 왜냐하면 주식 선물로 보는이라는 전제를 깔았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날짜 그 전체적인 그 투자자별 이제 수급인데 이제 오늘 주식 선물 보자고 했으니까 좀 전에 지금 주식 선물 보시면 외국인이 468억. 네, 468억 원을 주식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오늘 매수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주식 선물 가르쳐 드리면서 주식 선물은 레버리지가 한 6배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468억을 매수했다 그 말은 6배 하면은 2천 몇백억 정도를 매수 포지션을 가져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2,400이요. 자, 그러면 이 2,400이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어떤 주식 선물은 기초 주식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을까? 그거를 이 증시에서는 쉽게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분석을 배우시면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468억 매수 포지션으로 된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었을까를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개별 주식 선물들에 대한 건데, 이제 우리나라 뭐 어쨌든 제일 주식 선물도 거래량이 제일 많은 데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디겠어요? 모르시나요?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지금 미결제 증감이 최근 며칠 사이에 조금씩 미결제가 줄어들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72,000원, 73,000원 이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미결제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그 주가가 그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8만 원에서부터 7만 2천 원까지 점점 빠져온 거잖아요. 맞죠? 빠져왔는데 여기서 그 빠져오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미결이 빨간색으로 계속 늘어났었어요. 그럼 제가 이 미결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추세의 유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추세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조금씩 빠졌었으니까 아마 이 미결제 수량들은 매도 포지션이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졌으니까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져야 수익이 나는 거가 매도 포지션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미결제는 매도 포지션이었을 거다. 그런데 그 매도 포지션이 계속해서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만기일이 다가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만기일이 다가오니까 점점 이 포지션을 만기 당일에 정리를 해도 되지만 만기일이 다가오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미결제가 줄어나면서 이거는 미결제가 줄어났다는 얘기는 그 정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포지션 정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포지션 정리를 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지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장중에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미결제가 남아있는 것들은 동시만기일 당일날 그날 마감에 그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얼마인지 그걸 따라 가지고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완연하게 미결제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신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처럼 그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고점에서 추천한 건 아니고요. 저는 중간에 추천을 했는데 최근에 조금 더 하락을 했죠. 지난번에 수익 실현한 거 그 제외하고요. 그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그 종목 찾아야 되는데요. 저는 그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려야 되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그리고 그 매수를 하시면은 문자 꼭 보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요. 자, 네이버. 자, 네이버도 지난번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개인들이 매수 많이 한 상위 10위권 안에 네이버도 들어간다고 했죠.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근데 그 중에서 9개 종목이 주가가 다 빠졌다고 했잖아요. 1월 달 고점 대비로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도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가 최근에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지금 미결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도 이번에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은 좀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삼성전자하고 그 네이버의 이 주식 선물에 예를 들어서 주식 선물로 보는 관심주 해가지고 만기일 이후에 지금 말씀드렸죠. 무슨 종목이요?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이 두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동시만기일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종목은요. 혹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번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추천한 적이 없었으니까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거고, 네이버 예를 들어서 네이버 20만 원 아래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홀딩 한번 해보셔라. 계속 홀딩 한번 해보셔도 된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없는 종목은 추천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종목들은 잠깐 물려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구체적인 그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이나 전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자주자주 좀 물어보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주식 선물로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는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로 한번 매수해 보실 분들은 매수를 해봐도 되는 자리에는 진입이 됐다. 동시 만기일 정도 해가지고 목요일 정도 해서 한번 매수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종목 두 개 외에 제가 오늘 여기 아까 위에선 이제 트레이딩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기보다는 흐름 매매를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스윙이라고도 하고, 이 트레이딩 관심주로 한 종목을 오늘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저희 스탁 119가 2006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건재하다면은 이제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 예전에 중앙일보에서도 정기 강좌 가서 강의를 했었었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매거진 같은 데서 인터뷰도 많이 했었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혁신 리더, 뉴스 메이커에서 선정한 혁신 리더 이런 것도 선정이 됐었었고요. 여기 보시면 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선정이 됐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인터뷰한 내용인데, 제가 오늘 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이거를 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그냥 이게 급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의 이 투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내용 보면은 이제 제가 뭐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분명한 진리는 마켓 메이커가 주도하는 매수세의 강세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켓 메이커의 의도에 따른 매도세의 강세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 일반적으로 내가 사면 왜 하락하지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 격언 중에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개인들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많이 사면 올라가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사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그 수급이 앞선다는 얘기는 그 세력이라든지 그 마켓 메이커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지, 개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의 팬덤 종목들 있죠. 일부의 팬덤 종목들은 이제 그 개인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전체 주식들 중에 2%, 3%도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개인들이 몰려 다니면은 그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 주가가 너무 무거워져요. 그래서 그거 흔들려고 무서운 세력 만나면은요, 그냥 아예 다 주가를 폭락시켜서라도 그거 다 떨구고 움직여요. 그 세력들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지금 말씀드린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추천을 하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막 무조건 그냥 뭐 추천했으면은 아무나 다 사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사돈의 팔촌들까지 다 얘기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저 스타 119 업무하던 중에 어떤 기막힌 일까지 겪은 적이 있냐면, 저의 고객, 유료 고객이죠. 유료 고객으로 보험사 직원들이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인 거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 가입한 목적이 제 종목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보험 가입한 고객들한테 그 종목을 뿌려주면서 마치 자기들이 그 자산관리 전문가처럼 행세를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미들을 주렁주렁 달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걸 알았을 때 그분들 그냥 다 이제 그만 저하고 같이 일 못한다고 그 거짓말 하시고 약속 안 지키셨으니까 한다고 다 내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것처럼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거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면은 그 물량 뭐 예를 들어서 한 주당 몇 주까지만 사세요 이러면 자기만 거기 그만큼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그 정도는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거지, 막 누구나 다 많이 사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추천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제 지금 말씀드린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추천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트레이딩 관심주라고 했고, 현재 가격이 16,000원대예요. 16,000원대이고 1인당 200주, 아니 200주 맞나? 네, 200주까지만 매수. 현재 가격이 16,700원이고요. 16,700원대고
1인당 200주까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지금 종목 이름 공개 안 하고 이 광고가 아니라 이 방송 보시고 그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만 종목 이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려고 생각하고 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그냥 약속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종목 이름 말씀드릴게요. 종목 이름은 컨택이라는 종목이에요. 컨택. 종목 이름은 컨택. 컨택이라는 종목이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컨택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작년에 상장했어요. 작년에 상장했고 공모가가 24,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로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을 일단 그 우주 산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물려도 되지만 물릴 수도 있지만 그 물린다고 하더라도 큰 걱정은 없는 종목.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일단 1인당 200주까지만 혹시 제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안내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1인당 200주까지만 공목 저기 16,700원대인데 내일 장중에 16,300원. 이게 16,300원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시초가권이든 장중이든 종가권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종목들은 그걸 구분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그 관계없이 일단 16,300원대에